그 지금같이 DDD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교환원이 시내도 시골에서는 시내도 연결을 하고 시외도 연결을 하고 또 중심권에서는 시외하고 시외에 대도시권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맡아서 전체적인 수입원의 그 전화국에 수입원이 되었던 데가 교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신기술직, 행정직, 교환원 이렇게 하고 세 파트로 이렇게 해서 뽑았거든요. 대부분이 최신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대부분이 무척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 아닌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이 보편적으로 어렵고 시골 사람들이 많고 또 형제간이 많고 또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모가 능력이 없다든지 장녀였다든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립학원이 교환원 양성소라고 해가지고 그 안전이 아주 그 엄청 그냥 국세를 이루는 그런 교환원 양성소가 전국에 있었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지금 간호조무사 양성소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어요. 간호학원처럼 그렇게. 그래가지고 각 큰 시에는 다 여러 곳에가 있었어요. 막. 그 사람 그 유공자 빼놓고 하면 한 50명이잖아요. 80명 정도 뽑으면요. 그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한 500명 정도. 그래가지고 밤도 낮도 없이 막 그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을 나오든지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초등학교만 나오든지 학력은 제한 없이 시험 봅니다. 근데 이제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으로 시험이 그렇게 냈었어요. 국사하고 일반 상식 또 그 교환은 전문 과정 이렇게 세 과목을 보더라고요. 자격증도요 학원에 가가지고 그 교환원 자격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 몇 초에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몇백 개를 꼽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걸요 번호를 이제 이렇게 딱 귀로 들리게 해놨더라고요. 번호 몇 번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통부 그러면 쩌가 있다. 건설구 가면 여가 있다.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 떨어진과 동시에 눈을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하고 귀하고 귀, 청각, 눈, 입, 목소리 이거 전부 다 암벽해야만이 뽑혀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많이 직업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름을 내고 이렇게 연습화 시키다 보니까 잘하게도 됐지만 근본적으로 목소리 테스트를 했고 이제 어깨나 이런 팔에 마비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인가 정상적인가 이런 걸 다 테스트했죠. 면접하면서 7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게 된 동기는 그때 그 전국에 그 교환원을 뽑으면서 전국으로 뽑는 것은 그 공채 시험을 보는 것은요, 그, 어디나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니까 여기 들어가서 좀 돈을 벌어갖고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 생각하고 틀렸고 도시권으로 바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시골에다 내버리더라고요. 발령이 나니까. 그러니까 무한 해제까지 그냥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죠. 못 가고 한 해 쉬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다음 해에 다시 또 야간 대학으로 또 갔어. 갔는데 가서 이제 근무할라 그전에는 그 수입원이 교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너무 고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 6시에 퇴근하면 뒷날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숙직을 한다 그러면 밤에 숙직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무실에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그냥 대기 상태죠. 근데 여기는 계속 낮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보다 훨씬 업무량이 많게.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 주간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야간에 1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냥 막 장염이 앓고만 있어서 그만뒀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해보니까 만만한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바쁘고 막 한 300명이 막 풀 가동을 시키면서 일을 하대요. 가서 보니까 저는 교환원이 무엇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하고 시험만 보고 째꼬진 것만 막 연습해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지 알았는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만만한 것이 아니야. 첫 번에 가니까 뭔만 시키냐. 시골에 가서 6개월 근무했는데요. 강주로 올랐거든요.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올랐는데 뭔만 시키냐면 날마다 심부름만 시키냐. 1년간. 뭔 심부름만 시키냐. 책상 닦아라, 못 닦아라 하고 이런 것만 갖다 종이만 갖다가 어디 자석에 춘천, 여수, 순천, 뭐 목포 이런 거 다 이것이 막 수수십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 30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직이 많이 안 적어 있어.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래갖고 종이를 막 착 꽂아갖고 부채같이 꽂아갖고 갖고요. 막 날라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내 그만 다리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요. 교환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꽂기만 하면 된가 보다. 그때 그게 아니고 엄청난 일이 많아가지고 101번에 그 전에 이제 모를 겁니다. 101번이라고 있었거든요. 접수대요. 그게 100번은 독촉되고 101번은 접수대요. 그걸 쓰셔야 될 거예요. 이따 하실 때 100번은 독촉이나 민원 처리를 한다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명칭이. 그래서 지금 100번이 있죠. 101번은 시를 접수받는데요. 그러면 그 접수받는 것이 막 사람들이 계속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불이 파짝파짝파짝 들어오면 키만 제끼면 막 말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접수 받아고 종이를 막 여기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또 쪼르륵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착착착착 해갖고는요 딱 머릿속에 입력했다가 맞춰갖고 착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해갖고 봉투 이렇게 막 최신부에 가면 찍대기 해가지고 착 해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담당 찾아갖고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속하게 해갖고 신속하게 차례대로 정확하게 이게 돼야만이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니까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도 못하게 바빴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똑같아요. 아주 계속 이 업무량 돌아가는 것이 밤에 한 2시 넘어지면 이제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죠. 그때 이제 교대로 잠을 조금씩 자죠. 그리고 아침 6시까지 교대로 2시간 간격으로 잠을 재워 2시간씩 잠을 재우고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서울만 버는 사람은 서울 것만 가지고 있고요. 있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 강주잖아요. 강주에서 서울하고만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개해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장흥 유치회를 할란다. 그러면 유치회로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흥 교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잭으로 딱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불이 바짝바짝바짝 들어와. 그럼 아 강주에 몇 번에서 누가 부르구나. 그러고 딱 나가면 나가. 그럼 나가면 유치 있습니다. 그러고 뭐 유치 몇 시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을 불러.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불러야지. 그래갖고 이제 불러서 딱 하면 저쪽에서 이제 유치 해선이 비어야 되잖아요. 유치에 해선이 3개 있으면 3사람 이상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끝나도록 기다려야지. 그러면 그 사람 하나가 끝나면 바로 저쪽에서 이제 또 이쪽에도 연락을 합니다. 유치 나왔다고 그러면 유치 나왔다면 이쪽에서 그 카드를 얼른 뽑아가지고 유치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걸 적으면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죠.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지금은 뭐 저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또 그것 말해줘야 되겠구만. 우리가 전화를 쓰려고 하면요. 한 동네에 전화가 시골에 한 대씩밖에 없었어요. 취급소 전화. 그거 하나 하려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우체국에 가서 2시간 기다려. 그 전화 한 번 하려고 2시간을. 2시간 기다려서 걸려가면 우체국에서 신청하잖아요. 그거 신청하면은 동네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받을 텐데 2시간 기다려갖고 사람하고 연결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없어 보네. 그럼 교환원이 거기다 연락을 해.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아갖고 사람이 안 밀려 있으면 얼른 해봐가지고 안 받는데요. 하면 조금만 기다리고 가지만 2시간 동안 기다려갖고 사람 밭에 나가보고 없으면 어떡해요. 전화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정말인가 하겠죠. 뭐. 그래갖고 동네 이제 마이크로 막 해가지고, 누구네 집 전화 왔습니다. 그게 누구네 집 얘기 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누구네 집이 뭔 일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마이크로 다 불러보니까. 그 집에 뭔 일로 전화 왔대? 누가 전화했대?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방송을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운이 좋아야 만나고 이랬어요. 그게 취급서 전화였죠. 그래갖고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전화가 많이 보급이 되고 청색 전화가 나오면서 이제 전화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 전에 할 때는 암기 시험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갖고 암기를 시킵니다. 틀리면요, 계속 재시험 보고 엄청난
그 과정을 겪게 했어요. 114 그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전에는 3,000개 이상 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3,000개 이상. 엄청나죠? 그리고 찾는 속도가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고 무슨 업종이 있는지를 다 손가락으로 다 알아버려요. 계속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벌써 이미 찾아버렸어요. 입으로는 말하면서 눈은 이미 손하고 움직이고 다 찾아버려요.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었어요. 우리 강주에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박인천 씨라고. 박인천 씨 골목에 그 가스레인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닌나이 가스거든요. 닌나이 가스 이렇게 하면 일도 없이 찾주제. 근데 그렇게 말하나요? 그 박인천 씨 골목에 그거 있잖아요. 그 가스레인지지. 그 집 좀 대주시오.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시골로 갈수록 이는 것이 그 세련되지 못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주 그게 다양하게 막 물어보니까 그걸 다 알아서 해주고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그것이 잘한 사람이지. 그것도 모르고 못 대준다고 하고 그전에는 무료화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또 114 대학교는 있었는데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화를 해놓으니까 밤에면 화풀이 한 대가 114요. 나와가지고 욕오고 여기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나와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성적 요구를 막 성적인 그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남자들이 이래서 술 먹고 뭐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무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힘들었고 원래 원칙으로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밀리면은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라, 휴식 시간을 주라 엄청 부르짖었죠. 그전에는 시간대를 주라. 점심도 그전에 20분 밥 먹고요. 20분 안에 화장실 가고 입 닦고 점심 먹고 그러고 가서 근무했거든요. 또 우리 앞에 분들은 그 잠을 침실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 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 자기 때문에 그 다다미방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전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소독 관리라든지 이는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그전에는 엄청 불편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있을 때만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 좋아져가지고 복지 쪽으로 좋아져가지고 뭐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이제 그건 잘 됐는데 앞에 그 선배님들한테 들어보면 막 이의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했대요. 그리고 여자의 그 직종을 인정 안 하는 시대여서 그때는 결혼하면 여자는 다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했었거든요.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뭔 결혼해가지고 너 다니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정기 직원을 해줘도 사람들이 안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그래서 결혼하면 다 그만두는 것으로 그전에 은행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저희 결혼하면서 저희가 그 입사해가지고 근무 2, 3년 넘어지고 한 5, 6년 이제 넘어지니까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이 목소리로만 하기 때문에 교환원은 목소리가 탁해진다든지 저음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43세로 했었어요. 정년을 43세로 했는데 그 김영희 씨라고 위에 선배님이 그걸 투쟁을 해가지고 58세로 다시 했어요. 더 노련화 해가지고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왜 그 정년을 다른 사람보다 밑으로 하냐. 똑같이 공채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왜 그런 불대우를 하냐. 그래가지고 58세로 다시 일반 들어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맞춰지는 이런 계기를 맞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옷도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막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색깔 있는 옷도 못 입게 하고 위에 가운은 항상 내보낸 것만 입어야 되고 뭐 손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매니큐어는 칠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무척 있어가지고 계속 교육하고 항상 교육시킬 때 썰음으로 해라. 간장 공장, 콩간장은 간 공장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수도 없이 나도 잊어버렸네. 이제 한 5년을 안 했더니 그것을 아침마다 나오면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고 하니 그 교사가 유치원이나 이 교생 실습을 하면 선생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거기서도요 완전히요 기계화 하다시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어째 아침에 좀 전에 아가씨구만 막 이러잖아요.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썰음에서 하니까 멘트도 똑같지. 어째요?
음성이 다 기계화되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없는 집에 자녀들이 많이 들어왔더라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또 남의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하는 군대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아주 늦게 했어요. 34살 결혼을 해놔서 또 외형적으로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꾸미는 것도 별로 썩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또 많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하여튼 그 직종이 대우를 받다가 그것이 사양길로 가버리니까 그 좀 소외당하는 이런 거 직장에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